안녕하세요. 대출학교의 남상수입니다. 오늘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변동금리를 5억 원 이하에서 쓰고 계신 분들에게 싸게 한시적으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정부에서 보증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대출은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본 기본 조건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신청을 해본다는 전제 하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런 보증을 받으면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. 그래서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 상품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일시적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신청 기간이 9월 16일, 19년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 사이에 신청 기간을 받고 그 다음에 신청자 접수가 다 되면 은행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해서 약 20조인가 20조 한도 내에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금리가 최저 금리는 1.2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평균 금리는 1.85에서 2.2 정도. 맞나요? 네. 1.85에서 2.2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 해당 조건에 대한 분이 어떤 분이냐?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먼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내인 분, 그러니까 KB세 기준이겠죠. KB세 혹은 한국감정원 시세.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다 그러면 별도의 은행에서 감정가를 내보내겠죠. 그 감정가가 9억 원 이내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요. 본인이랑 배우자 포함해서 연소득 8,500만 원 이하인 경우,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연봉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대상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한 채만 소유하신 고객들만 대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분양권이랑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. 그래서 1주택만 향후에 대출이 나가고 나서도 주택이 1주택인지 아닌지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. 그거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19년 7월 23일 이전에 받은 대출, 그리고 변동금리나 아니면 준고정금리 이런 대출만 금리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만약에 기존의 보증상품,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이용하신 분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, 이거는 보증상품이니까 안 되겠죠. 그리고 디딤돌 대출,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은 당연히 담보대출이 아니니까 안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,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해당해서 대환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신청을 했을 때 신용상의 본인이 또는 배우자가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연체나 아니면 신용 다른 정보가 등록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출 한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이 사항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신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도가 5억 원까지 말씀드렸잖아요. 어떻게 산출되냐면 한도는 최대 5억 원 또는 LTV 70, DTI 40% 이내, 그리고 기존 대출 범위 이내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에서 대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리고 최대 3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. 평균 1.85에서 2% 초반인데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주택가격이 원래 아까 9억 원 이하라고 그랬잖아요.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6억 원 이하,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, 주택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우대금리를 어떻게 적용받냐? 한부모 가정, 장애인 가구, 다문화 가구,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0.4가 인하가 되고 신혼가구는 0.2%가 더 인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우대금리를 다 넣을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. 두 가지 선택을 최대 두 가지까지만 선택을 해서 0.8
이하까지만 인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아무리 인하가 많이 돼도 1.2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최저금리가 1.2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자만 내는 경우에는 전환이 안 되고요. 원리금 상환 또는 원금 균등 상환, 이 두 가지만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주택은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포함해서요. 이렇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공부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,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은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 대장상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은행 창구 가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은행 창구보다는 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서 대출 상품을 신청을 하시면 손쉽게 대출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 기간이 지나면 2주간의 심사를 거쳐서 한 2달 이내에 대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출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전화가 들어가서 서류를 추가적으로 더 제출하라고 나올 거예요. 그럼 대출이 승인이 되면 은행 방문하셔서 대환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은 무조건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주택금융공사 어플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. 거기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가서 선택하셔서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